윤석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가 출범하고 거의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5월 10일이 이제 취임 2년이 되는 날입니다. 5월 10일이. 야, 환장할 일이죠. 이제 2년 지났어요, 여러분. 3년 지난 게 아니라 이제 2년 지났어요. 2년 다 돼서 만난 건데 제가 이미 예견했습니다. 오늘 회동 큰 의미를 두진 말라고. 그냥 만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이 영수회담 아무런 어떤 성과가 없을 영수회담에서 들러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다 맞았죠. 예, 제대로 들이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예, 여러분 여권 사정 또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김용민의 촉을 믿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피셜 돌리지 않아요. 나름대로 정보망이 있고 제가 이재명 연구자입니다. 예, 이재명 관련한 책도 냈고요. 예, 이재명 연구자고 그리고 이 유튜버들 중에 유튜브 스피커 중에 제일 먼저 지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예, 아니 이재명 민주당 주말 부대변인일 때부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주목했고요. 그 양반이 성남시장 되자마자 이 사람 대통령감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용민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보다 정치적 촉이 훨씬 센 이동영 작가보다도 거의 1년 먼저 제가 이재명 이 사람을 픽했습니다. 네. 자, 뭉치사는 그만하고 만약 오늘 그 영수회담에서 덕담 주고받고 그다음에 바로 비공개로 갔다면 그러니까 중간에 15분 정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들으라고 민심을 대변하는 A4 10장짜리 연설을 하지 않았다면 왜 만났지? 이런 얘기가 증폭됐을 것이고 아마도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언론까지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을 겁니다. 이럴 줄 이재명 대표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막 기자들이 물러날 상황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윤석열 면전 앞에서 가져온 A4 10장짜리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집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그 민심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네, 불편해도 거북해도 들으시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라. 또 의료계와의 갈등 빨리 수습하라. 과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자제하라.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 수용 등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그런 국정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15분 동안 A4 10장을 읽어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이 표정이 어땠습니까? 꿍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윤석열에게 혼쭐을 내고자 했던 192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심정을 제대로 대변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가 적당히 덕담하고 기자들 물리고 지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것이다 라는 이재명의 촉, 이 촉이 살아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기지를 발동해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의 입장을 밝혔고 실시간으로 윤석열의 표정이 중계가 됐습니다. 처음엔 오디오를 빼고 화면만 중계하겠다면서요. 야, 이것들 진짜 얍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자, 비공개 후에 회담은 1시간 정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시간 남짓됐습니다. 그러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담이 길어져서 뭔가 두 사람 사이에 협치를 가능케 하는 뭔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관측, 전망이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죠. 예, 절대로 합의를 해줄 그런 윤석열이가 아닙니다. 한 2시간 가까운 그런 비공개 회담에서는 100중 85는 윤석열이 말하고 15는 이재명 대표가 말했다고 하지요. 윤은 하여간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거부권 문제라든지 또 특검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네, 결국 성과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과가 없었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번 회담은 윤석열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받아줄 것처럼 얘기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만나는 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러리로 서기 딱 좋은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한마디로 윤석열은 쇼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김용민이가 용산 쪽을 취재했습니다. 회담 후 대통령실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말입니다. 네. 자, 확인해 보니까 역시 오늘 회담의 목적은 지지율 높이기입니다. 지지율 높이기. 얼마 전에 한국갤럽 20%대로 추락했잖아요. 이러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국민 여론이야 그동안 신경도 안 썼던 윤석열이가 뭐 20%가 뭐고 10%가 뭐냐, 그냥 지멋대로 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지금은 총선에서 거의 몰패를 했다시피 했어요. 특히 수도권에서. 당선된 곳이 다 영남 아닙니까? 시체를 공천해도 당선될 그런 영남에서의 승리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또 세종에서 다 졌잖아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하는데 새로운 미래가 됐잖아요. 김종민이가 됐잖아. 그게 뭐겠어요? 국민의힘 심판이야. 세종갑도 그랬고 세종을도 그랬고 중앙정부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야말로 탄핵을 한 거란 말이죠. 윤석열이가 여기서 굉장히 패닉이 온 거예요. 이런 와중에 국민 지지도도 20%면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지. 그리고 뭔가 비밀스러운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이 비밀이 새 나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 회담을 열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지율 올려야 한다는 생각 속에 이재명 대표만 하는 걸 카드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일단 오늘 이후에 또 만날지, 뭐 더 나가서 민주당과의 어떤 대화를 정례화할지, 이 부분은요, 오는 금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왜? 금요일마다 오전 10시에 한국갤럽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20%대고 2주 전에 23%? 지난주에는 24%. 이번 주에 이 의미 있는 괄목할 만한 지지율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정례화할 거예요. 계속 만나자고 할 거예요. 그러나 별 변화가 없다. 오차 범위 안에서 그냥 뭐 상승 또는 하락했다, 이 정도. 혹은 더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안 만나지. 뭐하러 만나? 그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지지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높아지지 않으면 뭐하러 만납니까? 금요일이 분수령이에요. 금요일이 분수령.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정례화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뭐 정례화는 못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추호도 안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제가 미리 짚어드렸죠. 네, 뭐 크게 뭐 놀라운 그런 정보는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오늘 회담의 그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수회담 아이디어는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영수회담 아이디어 누가 냈을까? 한번 좀 올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치시면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신평 아닙니다. 신평이 지가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건희 아닙니다. 김한길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다. 천공 아닙니다. 천공이 그래도 좀 설득력 있는 정답 후보 중에 하나인데 양정철 아닙니다. 네, 정진석 아닙니다. 홍준표 아니고요. 예, 권영세도 아니고, 오창석이 왜 나와? 오창석 아닙니다. 장제원 아니고, 예, 박영선 아니고, 예, 나경원도 아니고, 아직까지 안 나오네요. 예, 아직까지 안 나와요. 예, 이준석 말을 듣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그리고 클리스만 씩 웃으면서, 예, 아닙니다. 자, 신혜식도 아니고, 예, 권성동도 아니고, 김어준도 아니고, 김충식도 아니고, 이봉규도 아니고, 손흥민이 왜 나옵니까? 예, 아닙니다. 김은국 아닙니다. 황우여도 아니고, 예, 오윤혜가 또 왜 나와? 오윤혜가 한동훈 아닙니다. 정규재 아니고요. 자, 이철규도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 아닙니다. 예, 주진우 비서관도 아니고, 당선인도 아니고, 홍석현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고, 최국도 아니고,
김태효도 아니고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올리시네. 최은수는 아닙니다. 김부선도 아니고 인요한도 아니고 전광훈도 아니고. 자, 그만. 정답은 이관섭입니다. 이관섭 전 비서실장. 얼마 전에 아웃된 이관섭 전 비서실장입니다. 이관섭이 원래 이제 윤석열 정권의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어디 수석인지 제가 기억이 잠시 안 나네요. 그보다도 작년 12월 초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달에 12월 31일에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원래 비서실장 누가 했습니까? 웨이팅 킴 아니에요? 김대기였는데 김대기가 12월 31일에 잘리면서 이제 정책실장 된 지 한 달도 안 된 이관섭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이관섭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관료 출신이지만 윤석열에게 발탁된 이유는 이 친원전 인사라서 그렇다고 하는군요. 수자원공사 사장인가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친원전이어서 교체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윤석열 때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아마 친원전을 위해서 이제 원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기용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요. 총선 후에도 이관섭만은 남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정무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일생 관료로 살았던 사람인데 정무 능력이 있다? 이거는 이관섭이 훌륭하다는 얘기보다는 대통령실에 정무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관섭이 정말 주목되고 인정받는 거라면은 대통령실에 정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정무수석이 또 누굽니까? 투섭. 바로 한호섭. 네. 정무수석 한호섭. 네. 한호섭인데 한호섭은 좀 갈려야 한다. 그러나 이관섭은 그대로 둬야 한다. 이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기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다고 하는군요. 스마트하다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한테 때로는 직언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총선 앞두고 주말에 투섭. 그러니까 이제 이관섭하고 한호섭이가 이제 한남동에 있는 공관으로 간 거예요. 윤석열 만나러. 주말 저녁에 문을 두드리면서 대통령님 이랬겠죠. 문을 열었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싫어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과 갈등 빚지 마라.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새끼라는 욕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욕을 했다는 그런 썰이 용산에서 아주 유력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먹을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실에서는 직언하는 사람, 스마트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관섭이었어요. 이관섭. 자, 그런데 이관섭도 한호섭도 모두 이거 됐죠.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정진석이하고 홍철호가 들어갔어요. 둘 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정진석 말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된 홍철호는 나경원이 픽한 거라고 합니다. 나경원이 픽한 것이다. 아니 나경원은 윤석열하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화해했습니다. 또 나경원 쪽에 윤석열을 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또 일부 있다고 하는군요. 예, 사실 나경원을 싫어한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겠죠. 네, 자, 하여간 정진석은 회담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것이고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것이고 정무수석 홍철호는 아는 게 치킨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금요일 나오는 지지율이 조금밖에 안 오르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오늘로 끝이에요. 예. 그래서 금요일이 고냐 스톱이냐 중대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주목하는 여론조사가 2개 있다고 하는군요. 한국갤럽과 그리고 리얼미터라고 합니다. 예.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 회담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진 거의 6.29 같은 이벤트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이렇게 만나준 것만 해도 이게 어디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예, 오늘 이렇게 만나준 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말이야. 지지율이 안 오른다면 말이 되겠어?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말 노련했습니다. 역시 압도적 다수당 대한민국 제1당 대표답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1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마 윤석열은 아버지와 마누라, 그러니까 고무수를 들고 때린 아버지와 그리고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자기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마누라, 가족 아닙니까? 윤석열 일생의 가족 아닌 사람에게서 15분 동안 얻어맞은 일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윤석열이가. 저는 모르긴 해도 지금 이 시각 윤석열이가 누구하고 술자리를 하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그 새끼 만만치 않다. 내 앞에서 한 번도 기선제압을 당하지 않았어. 그 새끼는 할 말 다 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술안주 삼을 겁니다. 더러는 아니 이재명 그 새끼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기에 이재명이가 그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지? 이러면서 전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씹어댈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씨? 내 말이 맞겠지? 지금 아마 독주를 또 퍼마시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15분 동안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그 만남이 의미가 없진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고 무려 그 700일 넘은 뒤에 그 대좌를 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수사 재판으로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그렇게 이재명을 자기를 괴롭힌 윤석열 앞에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재명 졸라 독한 인간이다라는 거를 윤석열로 하여금 깨닫게 했으니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네, 가을님,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잡았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사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의 돌발 상황은 정말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가리 박을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초단위로, 액션 단위로 다 이렇게 사전에 설계가 되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박정희 시대 1979년에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 동아일보 강성재 기자가 그 서로 짜놓은 대본이 아닌 질문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던진 거예요. 게다가 또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그때 차지철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실장 차지철이가 허리춤에 있는 총을 내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하면 질문하는 기자를 쏠 수도 있겠네. 그만큼 그 시대는 공포정치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려는 기자를 붙잡고 지금부터 내가 창을 가져왔으니까 읽겠다 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윤석열로서는 오늘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괴롭히고 짓밟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떨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우리가 떨면 안 돼요. 그를 끌어내서 새 세상 만들어 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은 윤석열 따위한테 조금도 쫄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예, 이 대표가 아주 잘 보여줬어요. 예, 윤석열은 알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의 말. 이거 정말입니다. 진심이에요. 일생 거짓말로만 살아온 윤석열에게 진심이란 게 뭔지 모르는 그런 단어겠지만 이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 그게 이재명의 힘입니다. 그 힘은 어떤 탄압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대표의 오늘 회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엉뚱한 놈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조응천이를 법률수석으로 세운다는 그런 썰이 돌았죠. 예, 그게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아직은 그 카드를 접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조응천이는 말이죠. 결국 반윤 정서 때문에 그 당에 3석씩이나 준 국민의 뜻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개혁신당 소속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밑에 들어가서 법률수석을 한다. 그 법률수석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는 일은 이제 총선 이후에 국정이 이제 흔들릴 텐데 까부는 놈들 수사해서 괴롭히겠다.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참모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간다고 조응천 씨, 당신 그럼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박근혜 시절에 그 바른 말 좀 했다고 쫓겨나가지고 민주당 와서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선까지 한 사람이 말이야.
다시 박근혜 때로 돌아간다고? 정말 가오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조홍천 씨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말이죠.